15분입니다. 단 15분 만에 5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상하이 최첨단 반도체 공장이요. 중국이 10년 준비한 초미세 공정 라인이요. 첫 가동 15분 만에 멈춰버렸습니다. 화면에 뜬 숫자를 보는 순간 제어실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불량률 92%. 100개 중 92개가 쓰레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장관이 와 있었어요. 당 간부들도요. 외신 기자 20명이 카메라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생중계였어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중국 반도체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었습니다. 센서는 모두 정상이었어요. 온도, 압력, 유량. 완벽했습니다. 최신 인공지능이 제어하고 있었어요. 이론상으론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죠? 왜 15분 만에 무너진 거죠? 그날 밤 한 통의 메일이 돌았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살릴 방법은 단 하나.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퇴역한 구형 장비와 그 장비의 언어를 아는 사람. 한국이요? 10년 전 고철을요? 우리가 최신 설비를 쓰는데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다음 날까지 재가동 못하면 공장 폐쇄였거든요. 50조 원이 날아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찾았어요. 먼지 쌓인 한국 장비를요. 2014년식이요. 11년 전 거였습니다. 그 고철이 답이었습니다. 92%가 3.9%로 떨어졌어요. 어떻게요?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맞는 거였습니다. 센서가 아니라 감각으로요. 한국 사람들이 20년간 쌓아온 방식이었어요. 최신 기술이 구형 기술한테 졌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 손길한테 졌어요. 중국이 한국한테 머리 숙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한국은 뭘 알고 있었던 걸까요? 순서였습니다. 우리는 순서를 건너뛰었어요. 설계는 복제했지만 시간은 복제 못했습니다. 20년 쌓인 감각을요. 수천 번 반복하며 몸에 밴 노하우를요. 그걸 무시한 대가가 92%였어요. 지금부터 그 15분의 붕괴와 1년간의 회복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숫자와 감각 사이에서 배운 교훈이요. 오만과 겸손 사이에서 깨달은 진실이죠. 준비되셨나요? 그럼 그날 아침 제어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모든 게 무너진 그 15분으로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린웨이입니다. 베이징 대학 통계학과를 졸업했어요. 상하이 푸동 반도체 공장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수율 분석가요. 데이터를 보고 문제를 찾는 게 제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어실 화면이 빨갛게 물들고 있었거든요. 경보음이 울렸어요. 불량률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10%, 30%, 50%. 멈추지 않았어요. 70%를 넘어섰습니다. 80%, 90%. 마침내 92%에서 멈췄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92%요. 말도 안 됐어요. 시험 가동에서도 10%였거든요. 갑자기 92%라니요. 뭔가 엄청나게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뭐가 잘못됐죠? 센서는 모두 정상이었어요. 온도, 압력, 유량. 모든 수치가 목표 범위 안에 있었습니다. 장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원인 찾아. 빨리. 모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로그를 뒤지고 센서를 재확인하고 배관을 점검했습니다. 저는 분석 프로그램을 열었어요. 데이터를 쏟아부었습니다. 상관 분석, 회기 분석, 시계열 분석.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했어요. 상관계수 0.98이었습니다. 거의 완벽한 선형관계요. 잔차도 0.0이었어요. 통계적으로 완벽했습니다. 모든 변수가 예측 범위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왜죠? 왜 불량률이 92%죠? 장 실장한테 보고했습니다. 데이터상으론 문제 없습니다. 모든 변수가 정상이에요. 장 실장이 화를 냈어요. 그럼 이게 뭐야?
92%가 정상이야? 다시 확인해. 제대로 해.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참관단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장관이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당 간부들이 수군댔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악이었어요. 국가적 망신이었습니다.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공장장, 기술이사, 설계팀장, 품질팀장. 고위층이 다 모였어요. 저도 불려갔습니다.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하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넘겼습니다. 모든 센서 정상, 모든 변수 목표치 달성, 통계적 유의성 확보. 그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설계팀장이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우리는 숫자만 맞췄어. 설계를 베꼈지 작동을 배우진 않았거든. 무슨 뜻이죠? 제가 물었습니다. 설계팀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는 도면만 복사했어. 장비 스펙만 따라했지. 하지만 그걸 돌리는 방법은 몰라. 한국 사람들이 10년, 20년 쌓은 노하우는 도면에 없거든. 한국이요? 왜 갑자기 한국이 나와요? 장 실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장비가 어디 기반인지 알아요? 한국이에요. 2010년대 한국 반도체 장비를 분석해서 만든 거예요. 하지만 우린 하드웨어만 복사했어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새로 짰고요. 그게 문제였어요. 왜요? 제가 물었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최신 알고리즘으로 만들었는데요. 장 실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알고리즘만으론 안 돼요. 기계는 살아있어요. 숨 쉬고 있어요. 온도에 따라 미세하게 팽창하고 압력에 따라 미세하게 변형돼요. 그걸 느끼고 조정해야 하는데 우린 그 방법을 몰라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계가 살아있다고요? 숨을 쉰다고요? 말도 안 되잖아요. 기계는 기계예요. 입력과 출력이 있을 뿐이죠. 센서로 측정하고 액추에이터로 제어하면 돼요. 감정이 없어요. 변덕도 없고요. 하지만 품질팀장이 말했습니다. 리네이 씨, 한국 포럼 자료 본 적 있어요? 감각 기반 미세 보정이라는 용어 나오거든요. 손으로 조율한대요. 수조라고 해요. 센서가 읽지 못하는 미세한 변화를 손으로 느끼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조정한대요. 황당했습니다. 2025년인데 아직도 수작업이요? 손으로 기계를 만진다고요? 말도 안 돼요. 자동화 시대인데요. 인공지능도 있고 빅데이터도 있는데 왜 손으로 해요? 비효율적이잖아요. 비과학적이고요. 하지만 현실은 명확했습니다. 우리 최신 장비가 15분 만에 멈췄어요. 92% 불량률이요. 반면 한국은 같은 공정을 20년 전부터 돌리고 있었습니다. 불량률 3% 이하로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데드라인이 떨어졌습니다. D-1이요. 내일까지 재가동하라는 겁니다. 실패하면 라인 폐쇄예요. 전원 문책이고요. 저도 포함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하루요? 하루 만에 이 문제를 풀라고요? 밤새 작업했습니다. 전수 점검이었어요. 모든 부품을 하나씩 뜯어봤습니다. 배관, 밸브, 펌프, 히터, 센서. 이상 없었어요. 다 정상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재검증했어요. 코드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습니다. 버그 없었어요. 로직도 완벽했고요. 새벽 4시였습니다. 지쳤어요. 눈이 감겼습니다. 하지만 잘 수 없었어요. 몇 시간 후면 장관이 다시 와요. 결과를 보여줘야 해요. 실패하면 끝이에요. 제 커리어도 끝나고 회사도 망하고 중국 반도체 산업 전체가 웃음거리가 돼요. 품질팀장이 옆에 앉았습니다. 리네이 씨, 한국 포럼에 질문 올려봐요. 도움 받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 포럼이요? 네. 품질팀장이 말했습니다. 2010년대 한국 반도체 커뮤니티요. 은퇴한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어요. 가끔 조언해줘요. 시도해봐요. 반신반의했지만 해봤습니다. 계정을 만들었어요.
포럼에 접속했습니다. 질문을 올렸어요. 센서가 읽지 못하는 변동은 어떻게 보정합니까? 모든 수치는 정상인데 불량률이 92%입니다. 도와주세요. 등록 버튼을 눌렀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났어요. 답글 없었어요. 20분, 30분.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싶었어요.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경쟁사인데요. 중국인데요. 하지만 40분쯤 지났을 때 알림이 떴습니다. 비공개 메시지요. 누군가 쪽지를 보냈어요. 열어봤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어요. 수조. 손으로 조율합니다. 센서는 거짓말해요. 손은 진실을 말해요. 뭔 소리죠? 이해가 안 됐어요. 손으로 조율한다고요? 어떻게요? 뭘 만져요? 어디를요?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기다렸어요. 10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설명 못해요. 너무 복잡해요. 하지만 도울 수 있어요. 한국에 장비 있나요? 2010년대 식각 챔버요? 있으면 그걸 쓰세요. 없으면 구하세요. 그게 답이에요. 황당했습니다. 고철을 구하라고요? 10년 넘은 장비를요? 우리 최신 장비도 못 돌리는데 구형이 무슨 소용이에요?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어요. 내일이 데드라인이에요. 뭐든 해봐야 했습니다. 장 실장한테 보고했습니다. 한국 구형 장비를 구해야 한대요. 2010년대 식각 챔버요. 그게 있어야 해결할 수 있대요. 장 실장이 미친놈 보듯 쳐다봤어요. 지금 정신이 있어? 구형 장비로 뭘 해? 하지만 결국 허락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조달팀이 움직였습니다. 급하게 알아봤어요. 수저우 창고에 있다고 했습니다. 먼지 쌓인 한국 장비 세대요. 2014년식이래요. 11년 전 거였어요. 당장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트럭을 보냈어요. 새벽 6시 장비가 도착했습니다. 컨테이너에서 내렸어요. 낡았습니다. 녹슨 부분도 있었고요. 명판의 모델명은 지워져 있었어요. 하지만 프레임 각도랑 챔버 구조가 익숙했습니다. 우리 장비랑 똑같았어요. 아니, 우리 장비가 이걸 복사한 거였죠. 전원을 넣었습니다. 부팅됐어요. 하지만 화면에 잠금이 걸렸습니다. 펌웨어 보안이요. 비밀번호 창만 떠 있었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읽을 수 없었어요. 누가 한국어 할 줄 알아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달 기록을 뒤졌습니다. 마지막 줄에 작은 글씨가 있었어요. 암호키 보관, 대전 외주 협력사 진명테크 김도훈.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김도훈이요. 연락처를 찾았어요. 전화했습니다. 꺼져 있었어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반송됐어요. 회사가 망한 것 같았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장비는 있는데 못 켜요. 비밀번호를 모르니까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어요. 6시간 후면 장관이 와요. 뭘 보여드리죠? 잠긴 화면이요? 웃음거리예요. 조달팀이 다시 뒤졌습니다. 김도훈의 흔적을요. 회사는 2020년에 문 닫았대요. 코로나 때문이래요. 김도훈은 은퇴했고요. 하지만 비상 연락처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메일이었어요. 개인 계정이요. 메일을 보냈습니다. 급합니다. 장비 잠금 해제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보냈어요.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답이 없었어요. 포기하려는 순간 알림이 떴습니다. 답장이었어요. 저는 김아린입니다. 김도훈의 딸이에요. 아버지는 3년 전 돌아가셨어요.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로보틱스 강사거든요. 아버지 일을 일부 배웠어요. 어떤 장비인가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장비 전체, 명판, 화면. 다 찍어서 보냈어요. 급합니다. 내일까지 돌려야 해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냈습니다.
20분 후 답이 왔어요. 아버지 장비네요. 기억나요. 2014년에 중국 수출한 거예요.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통제권은 리네이 씨 혼자만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 손대면 안 돼요. 이 기계는 대화가 필요해요. 한 사람하고만요. 이상한 조건이었습니다. 왜 혼자만이죠? 팀으로 하면 더 빠른데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답장 보냈습니다. 김아린이 답했어요. 좋아요. 지금 화상회의 접속해요. 원격으로 도와드릴게요. 회의실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링크를 눌렀습니다. 김아린이 나타났어요. 30대 초반쯤 보였습니다. 단발머리였어요. 안경을 끼고 있었고요. 안녕하세요. 김아린입니다. 시작할까요? 네.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김아린이 화면을 공유했어요. 코드가 보였습니다. 이걸 입력하세요. 비밀번호예요. 하나씩 천천히요. 틀리면 영구 잠금돼요. 조심하세요. 떨리는 손으로 입력했습니다. 한 글자씩요. 김아린이 확인해줬어요. 맞아요. 계속하세요. 12자리였습니다. 마지막 글자를 눌렀어요. 엔터를 쳤습니다. 화면이 깜빡였어요. 그리고 부팅됐습니다. 성공이었어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걸로 뭘 하면 돼요?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장비는 수치가 아니라 상태를 말해요. 숫자로 듣지 말고 감각으로 들어야 해요. 손, 귀, 코를 꺼내세요. 무슨 소리죠? 제가 되물었습니다. 장비는 센서로 읽는 거잖아요. 손이랑 귀가 무슨 상관이에요? 김아린이 웃었어요. 센서는 정해진 것만 봐요. 하지만 기계는 센서 밖에서도 말을 해요. 진동으로, 소리로, 냄새로요. 그걸 느껴야 해요. 황당했습니다. 진동이요? 소리요? 냄새요? 이건 공장이에요. 과학이에요. 감으로 하는 데가 아니에요. 하지만 김아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과학과 감각은 대립하지 않아요. 보완해요. 센서가 못 보는 걸 감각이 봐요. 신뢰해보세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뭘 하면 돼요? 김아린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챔버 외벽을 만지세요. 양손으로요. 눈 감고 집중하세요. 떨림이 느껴질 거예요. 0.05mm급 미세 떨림이요. 그게 정상 진동이에요. 챔버로 갔습니다. 양손을 댔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안 느껴졌어요. 차가운 금속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니 뭔가 느껴졌어요. 미세한 진동이요. 규칙적이었습니다. 빠르고 일정했어요. 느껴져요? 김아린이 물었습니다. 네. 대답했습니다. 떨리고 있어요. 좋아요.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그게 펌프 진동이에요. 정상이면 일정해요. 불규칙해지면 문제 있는 거예요. 매일 손으로 체크해야 해요. 센서는 이걸 못 잡아요. 다음은 귀예요. 김아린이 계속했습니다. 펌프 소리를 들어봐요. 공명음이 있어요. 특정 주파수요. 녹음해서 분석하세요. 스펙트럼 그래프 그려보면 피크가 보여요. 그게 변하면 펌프 상태가 변한 거예요. 교체 시기를 알 수 있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낮은 음이었습니다. 일정했어요. 녹음했습니다. 나중에 분석하려고요.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녹음하세요. 비교하세요. 변화를 추적하는 거예요. 눈도 중요해요.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플라즈마 색깔을 보세요. 보라색에서 연한 청색으로 변해야 정상이에요. 갑자기 진해지거나 흐려지면 가스 농도 문제예요. 센서는 평균값만 줘요. 하지만 눈은 순간 변화를 봐요. 챔버 창을 들여다봤습니다. 보라빛이 보였어요. 천천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청색으로 변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자세히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숫자만 봤어요. 색깔은 무시했습니다. 코로도 맡아봐요.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브라가스 냄새요. 아주 희미하지만 느껴져요. 정상이면 거의 안 나요. 하지만 누출되면 코가 먼저 알아요. 센서보다 빨라요. 민감하거든요. 배기구 근처로 갔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시큼했어요. 약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물었어요.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정상이에요. 하지만 강해지면 누출이에요. 즉시 멈춰야 해요. 마지막은 호흡이에요.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자기 호흡을 느끼세요. 긴장하면 빨라져요. 실수가 늘어나요. 천천히 쉬세요. 침착해야 손이 정확해져요. 기계도 그걸 느껴요. 이상했습니다. 기계가 내 호흡을 느낀다고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김아린이 진지했어요. 기계는 당신 손을 통해 느껴요. 긴장한 손은 떨려요. 압력이 불규칙해져요. 침착한 손은 안정적이에요. 결과가 달라져요. 오감 체크가 끝났습니다.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험 가동해봐요. 웨이퍼 한 장만요. 오감으로 관찰하면서 해요. 뭔가 이상하면 즉시 멈추세요. 숫자를 믿지 말고 감각을 믿으세요. 준비했습니다. 웨이퍼를 넣었어요. 시작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손을 챔버에 댔습니다. 떨림을 느꼈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를 들었어요. 눈으로 플라즈마를 봤습니다. 색깔을 확인했어요. 15분이 지났습니다. 정지했어요. 웨이퍼를 꺼냈습니다. 검사기에 넣었어요.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불량률 7%였습니다. 7%요. 92%에서 7%로 떨어진 겁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똑같은 장비인데요. 아니, 이건 더 오래된 장비예요. 근데 왜 결과가 나아요? 김아린이 웃었습니다. 새 장비는 센서만 믿어요. 옛 장비는 사람을 믿어요. 차이가 거기 있어요. 하지만 7%도 높아요.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반복해야 해요. 감각이 쌓여야 해요. 하루 이틀로 안 돼요. 일주일, 한 달 해야 손에 배어요. 그럼 3% 이하로 떨어져요. 일주일이요?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까지예요. 몇 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김아린이 생각했습니다. 그럼 집중 훈련해요. 밤새요. 100번 반복하세요. 손에 익히는 거예요. 저도 같이 있을게요. 화상으로요. 그날 밤 시작됐습니다. 지옥의 훈련이요. 웨이퍼를 넣고 돌리고 꺼내고 검사하는 걸 반복했어요. 한 번, 두 번, 10번, 20번. 손이 아팠습니다. 눈이 침침했어요. 귀가 먹먹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김아린이 계속 조언했습니다. 그 떨림 느껴져요? 기억하세요. 그 소리 들려요? 녹음하세요. 그 색깔 보여요? 사진 찍어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데이터가 쌓였어요. 하지만 이건 숫자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감각 데이터였어요. 50번째쯤 됐을 때 느꼈습니다. 손이 알아요. 어디를 만져야 하는지요. 귀가 알아요. 어떤 소리가 정상인지요. 눈이 알아요. 어떤 색이 좋은지요. 몸이 기억하기 시작한 겁니다. 숫자가 아니라 감각으로요. 100번째였습니다. 새벽 5시요. 지쳤어요. 하지만 해냈습니다. 마지막 웨이퍼를 검사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량률 4.6%였어요. 평균은 4.6이었습니다. 92에서 4.6으로요. 기적이었습니다.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준비됐어요. 장관한테 보여주세요. 자신 있게요. 당신은 해냈어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못했어요. 김아린이 웃었어요.
아니에요. 린웨이 씨가 한 거예요. 감각을 연 건 린웨이 씨예요. 몇 시간 후 장관이 왔습니다. 다시 제어실에 모였어요.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준비됐어요. 구형 한국 장비 앞에 섰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말했어요. 손을 챔버에 댔습니다. 웨이퍼를 넣었어요. 15분이 흘렀습니다. 꺼냈어요. 검사했습니다. 4.1%였어요. 성공이었습니다. 장관이 박수를 쳤습니다. 성공이라고 했어요. 4.1%면 합격이래요. 하지만 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김아린이 말했잖아요. 반복해서 같아야 진짜래요.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어요. 10번, 100번 같아야 실력이에요. 다시 해봤습니다. 두 번째 웨이퍼요. 손을 챔버에 댔어요. 떨림을 느꼈습니다. 정상이었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도 같았어요. 플라즈마 색깔도 확인했습니다. 연한 청색이었어요. 좋았습니다. 15분 후 꺼냈어요. 검사했습니다. 3.9%였어요. 더 나아졌습니다. 세 번째도 했어요. 3.8%요. 네 번째는 4.2%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3.7%요. 평균이 나왔어요. 4.1%였습니다. 안정적이었어요. 재현 가능했습니다. 장 실장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어제까지 92%였는데요. 설명했습니다. 구형 한국 장비를 썼어요. 그리고 오감으로 조율했습니다. 손, 귀, 눈, 코, 호흡이요. 센서가 못 보는 걸 감각으로 봤어요. 장 실장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게 말이 돼요? 감으로 기계를 돌린다고요?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반박했습니다. 과학이에요. 센서도 측정 도구예요. 손도 측정 도구고요. 귀도 그렇고요. 다만 센서는 정해진 것만 봐요. 감각은 예상 못한 것도 봐요. 보안 관계예요. 품질 팀장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한국이 20년간 쌓은 게 이거예요. 센서와 감각의 조합이요. 자동화하되 사람을 배제하지 않는 거죠. 기계가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이에요. 기계는 도구일 뿐이고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번 반복하며 익혔거든요. 다른 사람은 못해요. 훈련 안 받았으니까요. 그럼 제가 24시간 여기 붙어 있어야 해요. 불가능했습니다. 김아린한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나요? 빨리요? 김아린이 고민했어요. 어려워요. 감각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하지만 방법은 있어요. 프로토콜을 만드는 거예요. 오감 체크리스트요. 순서를 정하고 기준을 세우고 반복 훈련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아린이 설명했습니다. 먼저 오감을 체계화해요. 손은 뭘 느끼는지 정리하고, 귀는 어떤 소리를 듣는지 분류하고, 눈은 무슨 색을 보는지 기록해요. 코는 어떤 냄새인지 구분하고, 호흡은 어떻게 조절하는지 매뉴얼화하는 거예요. 며칠 걸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저 혼자서는 감당 못해요. 팀이 필요했습니다. 시작했어요. 김아린이 도와줬습니다. 화상으로 계속 연결했어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손 프로토콜부터 만들었습니다. 챔버 외벽 떨림이요. 0.05mm급이래요. 어떻게 느끼죠?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대세요. 누르지 말고요. 눈 감고 집중하세요. 규칙적인 진동이 느껴져요. 초당 60회요. 심장 박동 같아요. 기록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접촉, 압력 최소화, 눈 감고 30초 집중, 규칙성 확인. 그렇게 적었어요. 사진도 찍었습니다. 손의 위치요. 각도요. 접촉 면적이요. 모든 걸 시각화했습니다. 귀 프로토콜도 만들었습니다. 펌프 공명음이요. 낮은 소리래요. 120Hz 부근이요. 어떻게 들어요?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펌프 근처에 귀를 대세요. 5cm 거리요.
잡음을 걸러내고 웅웅거리는 저음만 들어요. 녹음해서 스펙트럼 분석하면 피크가 보여요. 했습니다. 여러 번 녹음했어요. 스펙트럼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정말 피크가 있었어요. 120Hz요. 선명했습니다. 이게 정상이구나 싶었어요. 이 소리가 바뀌면 펌프가 문제 있는 거죠. 눈 프로토콜이었습니다. 플라즈마 색깔이요. 보라색에서 청색으로 변한대요. 10초에 걸쳐서요. 어떻게 봐요?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챔버 창문으로 정면 주시하세요. 시작 3초는 진한 보라색이에요. 그 다음 5초 동안 밝아져요. 마지막 2초는 연한 청색이에요. 중간에 깜빡이면 불안정한 거예요. 여러 번 봤습니다. 타이머로 재면서요. 정확히 그랬어요. 3초, 5초, 2초요. 색깔 변화가 규칙적이었습니다. 영상으로 찍었어요. 나중에 교육자료로 쓰려고요. 코 프로토콜도 만들었습니다. 불화가스 냄새요. 시큼하대요. 아주 약하게요. 어떻게 맡아요?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배기구 10cm 앞에서 천천히 들이마셔요. 한 번에 2초씩요. 정상이면 거의 안 나요. 강하게 나면 누출이에요. 즉시 멈춰야 해요. 여러 번 맡아봤습니다. 정상일 때 냄새를 기억했어요. 그리고 일부러 밸브를 살짝 열어봤습니다. 시험용으로요. 냄새가 강해졌어요. 확실히 달랐습니다. 이게 누출이구나 싶었어요. 즉시 밸브를 닫았습니다. 호흡 프로토콜은 제일 어려웠습니다. 자기 호흡을 조절하는 거래요. 왜 필요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아린이 설명했습니다. 긴장하면 호흡이 빨라져요. 손이 떨려요. 실수가 생겨요. 천천히 쉬면 손이 안정돼요. 정확해져요. 명상 호흡이에요. 복식 호흡으로 1분에 6회요. 연습했습니다. 천천히 배로 숨 쉬는 거였어요. 들이쉬고 3초, 참고 3초, 내쉬고 3초, 참고 3초. 12초에 한 번이에요. 1분에 5번이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니 편했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오감 프로토콜이 완성됐습니다. 이름을 붙였어요. OS 프로토콜이요. 손, 귀, 눈, 코, 호흡. 5감각이요. 각각 체크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사진, 영상, 음성 샘플까지요. 완벽한 매뉴얼이었어요. 시험해봤습니다. 다른 엔지니어한테요. 이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감각 훈련 안 받았거든요. OS 프로토콜 문서를 줬습니다. 읽어보라고 했어요. 30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실습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습니다. 손을 어디 대야 할지 헷갈려 했어요. 소리도 잘 못 들었고요. 색깔 구분도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옆에서 도와줬어요. 여기 대세요. 이렇게 들어봐요. 이 색깔이에요.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3번 반복하니 익숙해졌습니다. 5번째엔 혼자 했어요. 체크리스트 보면서요. 웨이퍼를 돌렸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6.3%였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처음 치고는요. 계속 연습했습니다. 10번째엔 5.1%가 됐어요. 20번째엔 4.5%였습니다. 늘고 있었어요. OS 프로토콜이 작동하는 겁니다. 전수 가능했어요. 다른 엔지니어들도 훈련시켰습니다. 10명이요. 모두 OS 프로토콜로요. 일주일 걸렸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있었어요. 평균 불량률이 4.6%가 됐습니다. 팀 전체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장 실장이 놀랐습니다. 정말 되네요. 감각을 체계화하니 전수가 되는구나. 하지만 아직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일주일이나 훈련해야 하니까요. 더 빠를 순 없나요?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단축하려면 집중 훈련이에요. 하루에 10시간씩요. 3일이면 돼요. 하지만 힘들어요. 몸이 기억해야 하거든요. 머리로 아는 것과 손으로 하는 건 달라요. 반복만이 답이에요. 집중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3일 과정이요.
하루 10시간씩이었습니다. 첫날은 이론과 시범이었어요. 둘째 날은 실습과 피드백이었습니다. 셋째 날은 반복과 숙달이었어요. 효과적이었습니다. 신규 인력을 뽑았습니다. 20명이요. 모두 집중 훈련을 받았어요. 3일 후 시험했습니다. 평균 불량률 5.3%가 나왔어요. 일주일 훈련보다 조금 높았지만 괜찮았습니다. 실전에서 더 낮아질 거예요.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30명의 엔지니어가 교대로 일했어요. OS 프로토콜로요. 불량률이 안정됐습니다. 평균 4.2%였어요. 목표는 3% 이하였습니다. 아직 못 미쳤지만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방심하면 안 돼요. 감각은 무뎌져요. 매일 훈련해야 해요. 아침마다 오감 체크하세요. 기록하고 비교하세요. 변화를 추적하는 거예요. 루틴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8시요. 전 엔지니어가 오감 체크를 했습니다. 15분씩이요. 손떨림 확인, 펌프 소리 녹음, 플라즈마 색깔 관찰, 가스 냄새 체크, 호흡 조절 연습. 모두 기록했어요. 스프레드시트에 입력했습니다. 데이터가 쌓였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치요. 그래프를 그렸어요. 개인별 불량률 추이였습니다. 대부분 감소하고 있었어요. OS 프로토콜이 몸에 배고 있었습니다. 평균이 4% 아래로 떨어졌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간 교대조에서요. 신입이 실수했어요. 히터 온도를 잘못 올렸습니다. 120%로요. 정상은 100%였거든요. 웨이퍼 40장이 타버렸어요. 폐기였습니다. 왜 그랬어요? 물었습니다. 신입이 울먹였어요. 매뉴얼대로 했어요. 하지만 순서를 헷갈렸어요. 히터를 먼저 올리고 펌프를 나중에 켰어요. 반대여야 했는데요. 미안해요. 매뉴얼을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보였어요. 문장이 길었습니다. 복잡했어요. 순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초보자가 보기엔 헷갈릴 만했어요. 제 잘못이었습니다. 매뉴얼을 잘못 만든 거예요. 김아린한테 말했습니다. 매뉴얼을 고쳐야 해요. 더 쉽게요. 김아린이 제안했습니다. 문장 버리세요. 그림으로 하세요. 손동작 카드요. 하나씩 따라하게요. 번호 매기고 화살표 그리고요. 말보다 그림이 빨라요. 밤새 고쳤습니다. 문장을 다 지웠어요. 그림으로 바꿨습니다. 손동작 사진이요. 1번 펌프 켜기. 2번 가스 투입. 3번 히터 올리기. 명확했습니다. 헷갈릴 여지가 없었어요. 소리 샘플도 추가했습니다. 정상 소리, 비정상 소리요. 들어보고 비교하게요. 촉각 메타포도 넣었습니다. 스마트폰 진동 같은 느낌, 심장 박동 같은 리듬. 쉬운 비유였어요. 새 매뉴얼을 배포했습니다. 한 걸음 프로토콜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한 번에 한 단계씩이요. 그림 보고 따라하고 확인하고 다음으로요. 바보도 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신입들한테 다시 교육했습니다. 새 매뉴얼로요. 효과가 즉시 나타났어요. 실수가 줄었습니다. 야간조도 안정됐어요. 불량률이 더 떨어졌습니다. 평균 3.8%가 됐어요. 목표에 근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불량률은 3.6%로 고정됐습니다. OS 프로토콜이 정착한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감각을 익혔거든요. 손이 기억하고 귀가 알고 눈이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3% 이하가 목표였거든요. 아직 0.6% 부족했어요. 김아린한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낮출 수 있어요?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개인차예요. 감각 예민한 사람이 있고 둔한 사람이 있어요. 훈련으로 줄일 수 있지만 한계가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아린이 제안했습니다. 장비를 바꾸세요. 신형 말고요. 구형 기반으로 개선하는 거예요.
센서는 최신으로 쓰되 제어는 수조 방식으로요. 하이브리드예요. 기계와 사람의 협력이죠.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구형을 개선한다고요? 보통은 반대잖아요. 신형을 개선하죠. 하지만 기마린 말이 맞았어요. 우리 신형은 사람을 배제했어요. 완전 자동화였죠. 그게 문제였습니다. 기계 혼자서는 미세한 변화를 못 잡았어요. 구형은 달랐습니다. 사람 개입을 전제로 설계됐어요. 수동 조절 레버가 있었습니다. 미세 조정 다이얼도 있었고요. 센서 데이터랑 사람 판단을 합쳐서 쓰게 만들었어요. 그게 20년 전 한국 설계 철학이었습니다. 제안서를 썼습니다. 하이브리드 신형 개발 계획이요. 구형 장비 프레임을 기반으로 하되 센서는 최신으로 교체하고 제어 소프트웨어는 OS 프로토콜을 반영하고 수동 조절 인터페이스를 추가하는 거였습니다. 기계가 추천하고 사람이 결정하는 시스템이요. 장 실장한테 보고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예산이 문제래요. 신형 개발에 이미 1,000억 위안 썼거든요. 추가 투자는 어렵대요. 상부 설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베이징 본사로 갔습니다. 기술이사를 만났어요. 제안서를 설명했습니다.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신형 불량률 92%, 구형 기반 4.2%.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하이브리드로 가면 3% 이하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했어요. 기술이사가 물었습니다. 왜 우리가 한국 방식을 따라야 하죠? 우리가 더 앞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대답했습니다. 앞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잘 만드는 게 목적이죠. 한국이 20년 쌓은 노하우를 무시하는 건 오만이에요. 배울 건 배워야 해요. 기술이사가 침묵했습니다. 오래 생각했어요. 그리고 승인했습니다. 하이브리드 개발 진행하세요. 예산 50억 위안 배정할게요. 6개월 안에 프로토타입 만드세요. 고마워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마린한테 알렸습니다. 승인 났어요. 같이 해줄 수 있어요? 기마린이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이거야말로 아버지가 원하던 거예요. 한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거요. 기술 경쟁이 아니라 기술 계승이요. 설계팀을 꾸렸습니다. 중국 엔지니어 10명, 기마린이 한국 쪽 자문이었어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중국 팀은 자존심이 있었거든요. 한국한테 배운다는 게 불편했어요. 하지만 기마린이 풀어줬습니다. 첫 회의에서 기마린이 말했습니다. 저는 가르치러 온 게 아니에요. 같이 만들러 왔어요. 제 아버지가 20년 전에 설계한 거예요. 하지만 낡았어요. 여러분 기술로 업그레이드 해야 해요. 저는 과거를 알려줄게요. 여러분은 미래를 만드세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중국 엔지니어들이 마음을 열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설계했나요? 이 부품은 무슨 역할이에요? 수동 레버는 어떻게 쓰나요? 기마린이 하나씩 설명했어요. 도면을 펼쳤습니다. 실물을 보여줬어요. 놀라운 게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히터 배치요. 구형은 비대칭이었어요. 한쪽이 살짝 높았습니다. 왜죠? 물었어요. 기마린이 설명했습니다. 웨이퍼가 회전할 때 원심력으로 한쪽이 더워져요. 미세하지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미리 보정한 거예요. 비대칭으로요. 신형은 대칭이었습니다. 완벽한 균형이요. 이론적으로 맞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회전하면 불균형이 생겼어요. 센서가 평균값만 줬거든요. 실시간 분포는 못 봤어요. 그래서 불량률이 높았던 겁니다. 배관 구조도 달랐습니다. 구형은 곡선이 많았어요. 부드럽게 꺾였습니다. 신형은 직선 위주였어요. 직각으로 꺾였고요. 왜 차이가 나요? 물었어요. 기마린이 말했습니다. 가스 흐름 때문이에요. 직각으로 꺾으면 난류가 생겨요. 압력이 불안정해져요. 곡선은 측률을 유지해요. 안정적이죠. 이론적으론 직선이 효율적이었습니다. 부품도 적고 공간도 절약되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복잡했어요. 가스 분자가 벽면에 부딪히고 소용돌이치고 엉켰습니다. 곡선이 그걸 막아줬어요.
20년 전 한국 엔지니어들이 시행착오로 터득한 거였습니다. 센서 위치도 배웠습니다. 구형은 여러 곳에 촘촘히 달려 있었어요. 온도 센서만 12개였습니다. 신형은 4개뿐이었어요. 왜죠? 물었어요. 김아린이 설명했습니다. 평균값만 필요하면 4개로 충분해요. 하지만 분포를 알려면 12개 필요해요. 어디가 뜨겁고 어디가 차가운지요. 신형 설계자들은 평균만 봤습니다. 전체 온도가 목표치면 됐어요. 하지만 국부 온도는 달랐습니다. 어떤 부분은 5도 높고 어떤 부분은 5도 낮았어요. 평균은 맞지만 분포는 틀린 겁니다. 그래서 불량이 났어요. 3개월간 배웠습니다. 구형 장비의 설계 철학을요. 하나하나가 이유가 있었어요. 쓸데없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모두 현장 경험에서 나온 거였어요. 20년간 수천 번 돌리며 발견한 문제들을 해결한 흔적이었습니다. 중국 엔지니어들이 변했습니다. 처음엔 무시했어요. 낡은 기술이라고요. 하지만 이해하니 존경하게 됐습니다. 20년 전 기술이 지금보다 나은 부분이 많았어요. 적어도 현장에서는요.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었습니다. 프로토타입 설계가 나왔습니다. 하이브리드였어요. 구형의 비대칭 히터, 곡선 배관, 촘촘한 센서를 가져왔습니다. 신형의 고성능 펌프, 정밀 밸브, 빠른 프로세서를 결합했어요. OS 프로토콜을 제어 소프트웨어에 녹였습니다. 핵심은 인터페이스였습니다. 화면에 센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떴어요. 온도 분포, 압력 변화, 가스 농도. 모든 게 그래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옆에 수동 조절 레버가 있었어요. 엔지니어가 판단해서 미세 조정할 수 있게요. 기계가 추천했습니다. 히터 올리는 게 좋겠어요. 압력 낮추는 게 좋겠어요. 인공지능이 계산한 거였어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사람이 했습니다. 오감으로 확인하고 레버를 당겼어요. 기계와 사람의 대화였습니다. 첫 시험 가동을 했습니다. 프로토타입이요. 긴장됐어요. 웨이퍼를 넣었습니다. 시작 버튼을 눌렀어요. 화면에 데이터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온도 그래프, 압력 곡선, 가스 농도 막대. 실시간이었어요. 오감 체크를 했습니다. 손으로 외벽을 만졌어요. 떨림이 규칙적이었습니다. 귀로 소리를 들었어요. 펌프 공명음이 정상이었습니다. 눈으로 플라즈마를 봤어요. 색깔이 예쁘게 변했습니다. 코로 냄새를 맡았어요. 거의 안 났습니다. 호흡을 조절했어요. 침착했습니다. 10분쯤 됐을 때 화면에 경고가 떴습니다. 온도 불균형 감지, 왼쪽 영역 3도 높음, 히터 조정 추천. 기계가 말한 거예요.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말 왼쪽이 약간 뜨거웠어요. 레버를 살짝 내렸습니다. 왼쪽 히터를 2% 낮춘 거예요. 온도가 균등해졌습니다. 15분 후 끝났습니다. 웨이퍼를 꺼냈어요. 검사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불량률 2.8%였습니다. 2.8이요. 3m로 떨어진 겁니다. 성공이었어요. 다시 했습니다. 두 번째 웨이퍼요. 2.9%였습니다. 세 번째는 2.7이요. 네 번째 2.6이요. 다섯 번째 3.1이었습니다. 평균 2.8이요. 안정적이었어요. 김아린이 박수쳤습니다. 성공이에요. 목표 달성했어요. 중국 엔지니어들도 환호했습니다. 해냈어요. 하이브리드가 작동해요. 기계와 사람이 협력하니 최고 성능이 나왔습니다. 장 실장한테 보고했습니다. 프로토타입 성공했어요. 불량률 2.8%요. 양산 준비하겠습니다. 장 실장이 기뻐했어요. 잘했어요. 베이징 본사에 보고할게요. 실사단 보낼 거예요. 한 달 후 베이징 실사단이 왔습니다. 고위 관료들이요. 당 간부도 포함됐어요. 이번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공개 시연이었거든요. 생중계까지 됐어요. D-0였습니다. 운명의 날이요. 시연 전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거든요.
성공하면 하이브리드 양산이 승인돼요. 실패하면 프로젝트 취소고 제 커리어도 끝입니다. 압박이 컸어요. 김아린한테 전화했습니다. 긴장돼요. 떨려요. 솔직하게 말했어요. 김아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해요. 중요한 날이니까요. 하지만 준비했잖아요. 100번 넘게 연습했어요. 손이 기억해요. 믿으세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만약 실수하면요? 만약 장비가 오작동하면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변수를 줄이세요. 루틴을 따르세요. OS 프로토콜 있잖아요. 하나씩 체크하세요. 감각을 믿으세요. 그날 밤 다시 연습했습니다. 공장으로 갔어요. 혼자서요. 프로토타입 앞에 섰습니다. OS 프로토콜을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손, 귀, 눈, 코, 호흡. 하나도 빠짐없이요. 손부터 시작했습니다. 챔버 외벽에 손가락 끝을 댔어요. 가볍게요. 눈을 감았습니다. 집중했어요.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규칙적이었어요. 초당 60회요. 정상이었습니다. 손이 확인해줬어요. 괜찮아. 문제 없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펌프 소리요. 낮은 웅웅거림이 들렸어요. 녹음했습니다. 스펙트럼을 봤어요. 120Hz 피크가 선명했습니다. 정상이었어요. 귀가 말해줬습니다. 좋아. 잘 돌아가고 있어. 눈으로 플라즈마를 봤습니다. 챔버 창문으로요. 보라색이 보였어요. 천천히 밝아졌습니다. 3초 후 더 밝아졌어요. 5초 지나니 청색이 됐습니다. 2초 후 연한 청색이었어요. 완벽했습니다. 눈이 확인했어요. 아름다워. 정상이야. 코로 냄새를 맡았습니다. 배기구 앞에서요. 천천히 들이마셨어요. 시큼한 냄새가 아주 약하게 났습니다. 정상 수준이었어요. 강하지 않았습니다. 코가 판단했어요. 안전해. 누출 없어.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복식 호흡이요. 들이쉬고 3초, 참고 3초, 내쉬고 3초, 참고 3초. 천천히 반복했어요. 심장 박동이 느려졌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손떨림이 멈췄습니다. 호흡이 말했어요. 침착해. 할 수 있어. OS 체크가 끝났습니다. 모든 게 정상이었어요. 장비는 준비됐습니다. 저도 준비됐어요. 감각이 확인해줬거든요. 믿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실사단이 도착했어요. 15명이나 됐습니다. 기술이사, 당 간부, 언론까지요.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됐어요. 생중계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브리핑을 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신형 개발 과정을 설명했어요. 구형 한국 장비를 분석하고 OS 프로토콜을 개발하고 신형과 결합한 과정이요.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불량률 그래프요. 92에서 2.8로 떨어진 거요. 실사단장이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베낀 거 아닌가요? 대답했습니다. 베낀 게 아니에요. 배운 거예요. 한국이 20년간 쌓은 노하우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발전시킨 겁니다. 기술은 경쟁이 아니라 계승이에요. 당 간부가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한테 배워야 하나요? 우리가 더 앞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앞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만드는 게 중요하죠. 한국이 잘하는 부분은 배우고 우리가 잘하는 부분은 더하면 최고가 돼요. 그게 진짜 앞서는 거예요. 시연 시작했습니다. 프로토타입 앞에 섰어요. 카메라가 저를 비췄습니다. 긴장됐지만 침착했어요. 호흡을 조절했거든요. OS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챔버 외벽을 만졌어요. 실사단이 지켜봤습니다. 이상하게 보는 눈초리였어요. 왜 만지죠? 센서로 보면 되잖아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떨림을 느꼈어요. 정상이었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센서는 평균값만 줍니다. 하지만 손은 순간 변화를 느껴요.
미세한 진동, 온도 변화, 불규칙성이요. 센서가 못 잡는 걸 손이 잡아요. 그래서 만지는 겁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펌프 소리를 들었어요. 녹음했습니다. 스펙트럼을 화면에 띄웠어요. 120Hz 피크가 보였습니다. 설명했습니다. 이 주파수가 정상이에요. 벗어나면 펌프 고장 징조예요. 귀가 먼저 알아요. 센서보다 빨라요. 플라즈마를 봤습니다. 색깔 변화를 관찰했어요. 보라색에서 청색으로 변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이게 정상 반응이에요. 색깔이 갑자기 변하거나 깜빡이면 가스 농도 문제예요. 눈으로 즉시 알 수 있어요. 냄새를 맡았습니다. 배기구에서요. 실사단이 웅성거렸어요. 냄새요? 코로요? 설명했습니다. 불화가스는 미량 누출되면 냄새가 나요. 센서는 일정 농도 이상만 감지해요. 하지만 코는 더 민감해요. 조기 경보 역할을 해요.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복식 호흡이요. 천천히 쉬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설명했습니다. 긴장하면 손이 떨려요. 실수가 생겨요. 호흡을 조절하면 침착해져요. 정확도가 올라가요. 정신 상태가 결과에 영향을 미쳐요. OS 체크가 끝났습니다. 웨이퍼를 넣었어요.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실시간 데이터가 떴어요. 온도, 압력, 가스 농도 모두 그래프로 보였습니다. 실사단이 집중했어요. 5분쯤 됐을 때 경고가 떴습니다. 압력 미세 상승, 우측 배관 확인 필요. 기계가 추천한 거예요. 손으로 배관을 만졌습니다. 정말 약간 뜨거웠어요. 막힘 징조였습니다. 레버를 조정했어요. 압력을 살짝 낮췄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실사단장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센서는 정상이라고 나오는데요. 대답했습니다. 손이 느꼈어요. 배관 온도가 평소보다 높았어요. 미세하지만 차이가 났어요. 센서는 평균값이라 못 봤지만 손은 국부 온도를 느꼈어요. 10분쯤 됐을 때 플라즈마 색깔이 약간 진해졌습니다. 눈으로 봤어요. 가스 농도가 높아진 거였습니다. 화면에는 아직 경고가 안 떴어요. 범위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미리 조정했습니다. 가스 투입을 2% 줄였어요.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당 간부가 물었습니다. 왜 미리 조정했나요? 아직 문제 없는데요. 대답했습니다. 예방이에요. 색깔이 진해지는 추세였어요. 기다리면 범위 벗어나요. 그 전에 조정하는 게 나아요. 눈이 추세를 봤어요. 센서는 현재값만 보지만요. 15분이 됐습니다. 공정이 끝났어요. 웨이퍼를 꺼냈습니다. 검사기에 넣었어요.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실사단이 숨죽였어요. 카메라가 화면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결과가 떴습니다. 불량률 2.6%요. 2.6이요.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실사단이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성공이었어요. 하지만 실사단장이 말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어요. 반복하세요. 연속 10장이요. 평균이 3 이하면 인정할게요. 알겠습니다. 대답했어요.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웨이퍼요. 2.5%였습니다. 세 번째 2.7이요. 네 번째 2.4였습니다. 다섯 번째 3.1이요. 여섯 번째 2.9였습니다. 일곱 번째 2.3이요. 여덟 번째 2.6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2.8이요. 열 번째 2.5였습니다. 평균을 계산했습니다. 2.63이요. 3% 이하였습니다. 안정적이었어요. 재현 가능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실사단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되네요. 한국 방식이 효과가 있어요. 기계와 사람의 협력이 최고 성능을 내는구나. 기술이사가 말했습니다. 양산 승인합니다. 전사전환 교육 시작하세요. 모든 라인에 하이브리드 도입할 겁니다. 언론이 질문했습니다. 왜 신형이 졌나요? 최신 기술인데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순서를 건너뛰었어요. 설계는 복제했지만 시간과 감각은 복제하지 못했어요. 한국이 20년 쌓은 노하우를 무시했거든요. 오늘부터 다시 걷겠습니다. 한 걸음씩요. 당 간부가 물었습니다. 중국이 한국보다 뒤처진 건가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반도체 현장 기술에서는 배울 게 많아요. 한국은 30년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10년이고요. 시간을 무시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배우고 빠르게 따라잡아야 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 간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옳은 말이네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한국한테 감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기술로 더 발전시키세요. 알겠습니다. 대답했어요. 시연이 끝났습니다. 성공이었어요. 하이브리드 신형이 인정받았습니다. 기마린이 화상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축하해요. 린웨이 씨. 해냈어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없었으면 못했어요. 양산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하이브리드 신형을 전 라인에 도입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육이요. 100명 넘는 엔지니어를 훈련시켜야 했거든요. OS 프로토콜로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3일 집중 과정이요. 하루 10시간씩이었습니다. 첫 번째 배치로 20명을 뽑았어요. 시작했습니다. 이론 교육, 실습, 반복 훈련. 빡빡했어요. 첫날은 오감 이론이었습니다. 손으로 뭘 느끼는지, 귀로 뭘 듣는지, 눈으로 뭘 보는지 설명했어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직접 시연하는 거요. 손 위치, 귀각도, 눈 초점. 모든 걸 자세히 찍었어요. 둘째 날은 실습이었습니다. 프로토타입 앞에 한 명씩 세웠어요. 따라 해보라고 했습니다. 서툴렀어요. 손을 어디 대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리도 잘 못 들었어요. 색깔 구분도 어려워했습니다. 당연했죠. 처음이니까요.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여기 대세요. 이렇게 들어봐요. 이 색깔 보이죠? 하나씩 알려줬어요. 천천히 익혔습니다. 10번쯤 반복하니 감이 왔어요. 20번째엔 혼자 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은 반복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웨이퍼를 돌렸어요. 30번씩이요. 손에 익히는 거였습니다. 지겨웠지만 필요했어요. 몸이 기억해야 하니까요. 3일 후 시험을 봤습니다. 혼자서 웨이퍼 5장 돌리는 거였어요. 평균 불량률 4% 이하면 합격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20명 중 15명이 합격했어요. 75% 합격률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불합격한 5명은 재교육했습니다. 이틀 더요. 4명이 합격했어요. 1명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감각이 둔했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못 느꼈습니다. 다른 부서로 배치했어요. 모두가 다 할 순 없었습니다. 두 번째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또 20명이요. 같은 과정을 반복했어요. 이번에도 75% 합격했습니다. 패턴이 보였어요. 대부분 3일이면 기본은 익혔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더 오래 걸렸어요. 석 달간 교육했습니다. 100명 전부요. 최종적으로 85명이 합격했어요. 85% 합격률이었습니다. 충분했어요. 교대 근무 돌리기예요. 생산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신형 라인을 하나씩 하이브리드로 바꿨어요. 첫 번째 라인이 가동됐습니다. 주간조였어요. 잘 돌아갔습니다. 평균 불량률 2.9%요. 목표 달성이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야간조였습니다. 교대 후 불량률이 올라갔어요. 3.2%였습니다. 왜죠? 확인했습니다. 야간조에 신입이 많았어요. 경험이 적었습니다. 긴장했고요. 특히 한 명이 문제였습니다. 리펑이요. 24살 신입이었어요. 교육은 합격했지만 실전은 달랐습니다. 떨었어요. 손이 떨리니 레버 조작이 부정확했습니다. 실수가 잦았어요. 이틀째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요. 리펑이 큰 실수를 했어요.
히터 온도를 잘못 올렸습니다. 120%로요. 정상은 100%인데요. 20%나 높였어요. 웨이퍼가 타버렸습니다. 40장이요. 한꺼번에요. 연기가 났어요. 경보가 울렸습니다. 급히 멈췄지만 이미 늦었어요. 40장 전부 폐기였습니다. 손실이 2천만 위안이었어요. 리펑이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계속 반복했어요. 매뉴얼대로 했는데 순서를 헷갈렸어요. 히터를 먼저 올리고 펌프를 나중에 켰어요. 반대였어야 했는데요. 매뉴얼을 확인했습니다. 문제를 발견했어요. 순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문장으로만 써 있었거든요. 먼저 펌프를 켜고 가스를 투입한 후 히터를 올린다. 읽으면 이해돼요. 하지만 긴장하면 헷갈려요. 특히 야간에요. 김아린한테 연락했습니다. 매뉴얼 문제예요. 개선해야 해요. 어떻게요? 김아린이 제안했습니다. 문장 버려요. 그림으로 바꾸세요. 손동작 카드요. 번호 매기고 화살표 그리세요. 한눈에 보이게요. 밤새 고쳤습니다. 모든 문장을 지웠어요. 그림으로 대체했습니다. 1번 펌프 켜기, 손 사진이 펌프 스위치를 누르는 모습이요. 2번 가스 투입, 손이 밸브를 도는 모습이요. 3번 히터 올리기, 손이 레버를 당기는 모습이요. 명확했어요. 각 단계마다 체크박스를 넣었습니다. 하나 끝나면 체크하고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순서를 건너뛸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실수 방지였어요. 소리 샘플도 추가했습니다. 정상 소리 파일이요.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소리랑 녹음 소리랑 같은지 확인하는 거죠. 차이 나면 문제 있는 겁니다. 촉각 메타포도 넣었습니다. 챔버 떨림은 스마트폰 진동 같은 느낌이에요. 펌프 리듬은 심장 박동 같아요. 쉬운 비유였습니다. 누구나 경험한 거니까요. 이해하기 쉬웠어요. 새 매뉴얼 이름을 한 걸음 프로토콜이라고 붙였습니다. 한 번에 한 단계씩이요. 천천히 확실하게요. 그림 보고 따라하고 체크하고 다음으로. 바보도 할 수 있게 만든 거였어요. 모든 엔지니어한테 재교육했습니다. 새 매뉴얼로요. 특히 야간조를 집중적으로요. 그림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이게 펌프 켜는 거예요. 이게 가스 투입이고요. 이게 히터 올리기예요. 순서 지켜야 해요. 하나씩 체크하세요. 리펑도 다시 교육했습니다. 1대1로요. 제가 옆에서 계속 지켜봤어요. 그림대로 하세요. 체크박스 표시하고요. 천천히 해요. 급하지 않아요. 리펑이 따라했습니다. 이번엔 실수 안 했어요. 순서를 지켰거든요. 10번 반복시켰습니다. 완벽하게 익힐 때까지요. 리펑이 자신감을 회복했어요. 할 수 있어요. 이제 알겠어요. 그림이 있으니 헷갈리지 않아요. 좋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확인하면서요. 야간조 전체를 재시험했습니다. 한 걸음 프로토콜로요. 효과가 즉시 나타났어요. 실수가 줄었습니다. 불량률이 떨어졌어요. 3.2에서 2.7로 낮아졌습니다. 주간조와 비슷해졌어요. 리펑도 잘했습니다. 다음 날 밤 근무에서 웨이퍼 10장을 돌렸어요. 평균 2.5%였습니다. 실수 없었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린웨이 선배. 다시 기회 줘서요. 한 달 후 야간조가 완전히 안정됐습니다. 평균 불량률 2.8%요. 주간조의 2.6과 큰 차이 없었어요. 한 걸음 프로토콜이 작동한 겁니다. 그림과 체크박스가 실수를 막았어요. 다른 라인에도 적용했습니다. 한 걸음 프로토콜을요. 모든 매뉴얼을 그림으로 바꿨어요. 소리 샘플, 촉각 메타포까지 추가했습니다. 표준화됐어요. 누가 해도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입 교육 기간도 단축됐습니다. 기존 3일에서 이틀로 줄었어요. 그림이 이해를 빨랐게 했거든요. 말보다 그림이 효과적이었습니다. 특히 긴장한 상태에서요. 장 실장이 칭찬했습니다.
잘했어요. 린웨이 씨. 한 번의 실수를 배움으로 바꿨어요. 시스템을 개선했어요. 이게 진짜 엔지니어예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리펑한테 배운 거예요. 실수를 통해서요. 김아린도 만족했습니다. 완벽해요. 이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한 걸음 프로토콜이 장벽을 낮췄어요. 기술이 대중화된 거죠. 이게 진짜 기술 전수예요. 생산이 본격화됐습니다. 10개 라인 전부 하이브리드로 전환됐어요. 200명 엔지니어가 교대로 돌렸습니다. 월 생산량이 10만 장이 됐어요. 불량률은 평균 2.7%로 안정됐습니다. 목표 달성이었어요.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품질이 좋아지니 주문이 늘었어요. 고객사들이 만족했습니다. 한국, 일본, 미국 기업들이요. 중국 반도체가 드디어 신뢰를 얻기 시작한 겁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장은 순항 중이었어요. 하이브리드 신형이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불량률 2.5%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월 생산량 15만 장으로 증가했고요. 성공이었습니다. 베이징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 공개 행사를 한대요. 해외 기자, 투자자, 고객사를 초대한대요. 중국 반도체의 성과를 보여주는 거래요. 부담됐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D-0였습니다. 행사 당일이요. 100명 넘는 웨빈이 왔어요. 언론사 40곳, 투자사 20곳, 고객사 30곳이었습니다. 카메라가 수십 대 설치됐어요. 생중계였습니다. 저한테 단독 시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제가 직접 하이브리드를 돌리는 거였어요. 압박이 컸습니다. 하지만 준비됐어요. 100번도 넘게 했으니까요. 브리핑부터 시작했습니다. 개발 과정을 설명했어요. 신형 실패, 구형 연구, OS 프로토콜 개발, 하이브리드 완성.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한국한테 배운 것도 극복 과정도요. 외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왜 신형이 실패했나요? 최신 기술인데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순서를 건너뛰었어요. 설계는 복제했지만 시간과 감각은 복제하지 못했어요. 숫자만 봤지 현실을 안 봤어요. 그게 실패 원인이었습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국한테 배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뭘 배웠나요? 설명했습니다. 오감으로 기계를 보는 법이요. 손, 귀, 눈, 코, 호흡. 센서가 못 보는 걸 감각으로 보는 거예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20년간 쌓은 노하우죠. 투자자가 질문했습니다. 그게 경쟁력이 되나요? 자동화 시대의 수작업이요? 대답했습니다. 수작업이 아니에요. 협업이에요. 기계와 사람의 협업이죠. 기계가 데이터를 주고 사람이 판단해요. 둘이 합쳐지니 최고 성능이 나와요. 이게 진짜 자동화예요. 고객사 임원이 물었습니다. 지속 가능한가요? 사람에게 의존하면 변수가 많잖아요.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만들었어요. OS 프로토콜이요. 체계화했어요. 누구나 배울 수 있게요. 재현 가능해요. 지속 가능합니다. 시연 시작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앞에 섰어요. 카메라가 클로즈업 했습니다. 침착했어요. 호흡을 조절했거든요. OS 프로토콜을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챔버를 만졌습니다. 웨빈들이 주목했어요. 떨림을 느꼈습니다. 정상이었어요. 설명했습니다. 이 떨림이 펌프 상태를 알려줘요. 규칙적이면 정상, 불규칙하면 고장 징조예요. 센서는 회전수만 보지만 손은 진동 패턴을 느껴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펌프 소리를 들었어요. 녹음했습니다. 스펙트럼을 화면에 띄웠어요. 설명했습니다. 이 주파수 피크가 정상이에요. 변하면 베어링 마모나 불균형이 생긴 거예요. 귀가 조기 경보예요. 플라즈마를 봤습니다. 색깔 변화를 관찰했어요. 설명했습니다. 보라색에서 청색으로 변해야 정상이에요. 깜빡이거나 얼룩지면 가스 농도 불균일이에요. 눈이 분포를 봐요. 센서는 평균만 보지만요. 냄새를 맡았습니다.
배기구에서요. 설명했습니다. 불화가스 냄새요. 약하면 정상, 강하면 누출이에요. 코가 제일 빠른 감지기예요. 센서보다 민감해요.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복식 호흡이요. 설명했습니다. 침착해야 정확해요. 긴장하면 실수해요. 호흡이 정신 상태를 조절해요. 결과에 영향을 미쳐요. 오감 체크가 끝났습니다. 웨이퍼를 넣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5분 00초요. 화면에 타이머가 떴어요. 실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3분 지났을 때 온도 불균형 경고가 떴습니다. 좌측 영역 2도 높음. 손으로 확인했어요. 정말 약간 뜨거웠습니다. 레버를 조정했어요. 좌측 히터 3% 낮췄습니다. 균등해졌어요. 7분 지났을 때 압력이 미세 상승했습니다. 화면엔 아직 정상 범위였어요. 하지만 귀로 들으니 소리가 약간 높아졌어요. 추세를 본 겁니다. 밸브를 살짝 열었어요. 압력이 안정됐습니다. 12분 지났을 때 플라즈마 색깔이 진해졌습니다. 약간만요. 센서는 정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눈으로 보니 달랐어요. 가스를 1% 줄였습니다. 색깔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15분이 됐습니다. 타이머가 00초를 가리켰어요. 공정 완료였습니다. 웨이퍼를 꺼냈어요. 검사기에 넣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렸어요. 외빈들이 숨죽였습니다. 결과가 떴습니다. 불량률 1.9%요. 1.9예요. 2% 이하였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외빈들이 일어나 박수쳤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속 10장을 돌렸어요. 증명하려고요. 재현 가능하다는 걸요. 두 번째 2.1, 세 번째 1.7, 네 번째 1.8, 다섯 번째 2.3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2.1, 1.9, 2.0, 2.2, 1.8이었어요. 평균을 계산했습니다. 1.97이요. 2% 이하였습니다. 안정적이었어요. 재현 가능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외신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중국이 한국을 따라잡았나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이에요. 한국은 30년 역사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하지만 빠르게 배우고 있어요. 겸손하게 배우면 따라잡을 수 있어요. 시간 문제예요. 투자자가 물었습니다.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요? 대답했습니다. 의존이 아니에요. 계승이에요. 한국이 쌓은 시간을 존중하고 이어받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새로운 기술을 더해요. 센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이요. 하이브리드예요. 둘의 장점을 합친 거죠. 고객사 임원이 말했습니다. 인상적이에요. 기술만이 아니라 철학이 바뀌었네요. 오만에서 겸손으로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오만했어요. 모든 걸 혼자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틀렸어요. 배울 건 배워야 해요. 시간을 존중해야 하고요. 당 간부가 질문했습니다. 중국이 선두가 될 수 있나요? 대답했습니다.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방법을 바꿔야 해요. 복제가 아니라 학습이에요. 경쟁이 아니라 협력이고요. 한국, 일본, 미국한테 배우고 우리 것을 더해야 해요. 그럼 선두가 될 수 있어요. 행사가 끝났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외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돌파구 찾다. 한국 기술 배워 불량률 92에서 1호. 겸손한 학습이 성과. 헤드라인이었어요. 투자 유치도 성공했습니다. 쉽게 펀드에서 500억 위안이 들어왔어요. 공장 확장 자금이었습니다. 고객사 계약도 늘었어요. 20곳이 추가됐습니다. 주문량이 2배로 증가했어요. 장 실장이 축하했습니다. 리네이 씨 덕분이에요. 처음엔 데이터만 보던 분석가였는데 이제 현장을 아는 엔지니어가 됐어요. 성장했어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아린 선생님 덕분이에요.
한국이 가르쳐 준 거예요. 김아린한테 연락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전부 당신 덕분이에요. 김아린이 웃었어요. 아니에요. 린웨이 씨가 한 거예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오만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한 달 후 정부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전사교육센터를 만들자는 거였어요. 하이브리드 기술을 전국에 보급하는 거죠. 중국 반도체 산업 전체를 업그레이드 하자는 겁니다. 책임자는 저였어요. 상하이 푸동에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300평 규모였어요. 교육실, 실습실, 시연실이 있었습니다. 하이브리드 장비 5대가 설치됐어요. 동시에 100명 교육 가능했습니다. 커리큘럼을 만들었습니다. 3분 길이 감각 모듈이요. 손, 귀, 눈, 코, 호흡을 각각 3분씩 배우는 거였어요. 짧았지만 핵심만 담았습니다.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누구나 볼 수 있게요. 15분 재가동 타이머 루틴도 만들었습니다. 15분 안에 OS 체크하고 웨이퍼 한 장 돌리는 거였어요. 빠른 실습이었습니다. 현장형 훈련이요. 이론보다 실전이었어요. 첫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타 공장 엔지니어 100명이 왔어요. 3일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커리큘럼은 더 효율적이었어요. 이틀 만에 기본을 익혔습니다. 셋째 날은 실전 연습만 했어요. 효과가 좋았습니다. 100명 중 90명이 합격했어요. 90% 합격률이요. 기존 85보다 높았습니다. 3분 모듈과 15분 루틴이 효과적이었어요. 집중도가 높아졌거든요. 매달 교육했습니다. 100명씩이요. 3개월 만에 300명이 배웠어요. 6개월 만에 600명이었습니다. 1년 후 1200명이 하이브리드를 익혔어요. 중국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각 공장에서 불량률이 떨어졌습니다. 평균 5%에서 3%로요. 생산성이 올라갔어요. 품질도 개선됐고요. 중국 반도체 경쟁력이 강화됐습니다. 하이브리드 덕분이었어요.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트남, 인도, 멕시코, 신흥 반도체 국가들이요. 기술 이전 요청이 들어왔어요. 중국 정부가 승인했습니다. 조건부로요. 김아린 선생님 참여가 조건이었습니다. 김아린이 상하이로 왔습니다. 1년 만이었어요. 반가웠습니다. 포옹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린웨이 씨. 김아린이 웃었습니다. 많이 성장했네요. 이제 선생님이에요. 함께 교육센터를 둘러봤습니다. 김아린이 감탄했어요. 훌륭해요. 제대로 만들었네요. 아버지가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한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모습이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덕분이에요. 기술을 남겨주셔서요. 오픈데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내외 언론이 왔어요. 정부 관계자도 많았고요. 김아린이 축사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의미 깊습니다. 기술은 경쟁이 아니라 바통 터치예요. 한국이 쌓은 시간을 중국이 이어받았어요. 중국이 발전시킨 걸 다른 나라가 배울 거고요. 이게 진짜 발전이에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김아린이 계속 말했어요. 제 아버지는 20년 전 이 기술을 만드셨어요. 당시엔 한국이 배우는 입장이었어요. 일본, 미국한테요. 겸손하게 배웠어요. 시간을 들여 익혔고요. 이제 한국이 가르치는 입장이에요. 다음은 중국이 가르칠 차례고요. 기술은 이렇게 이어져요.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맞아요. 기술은 독점이 아니에요. 공유예요. 한 세대가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는 거죠. 국경을 넘어서요. 그게 인류 발전이에요. 오픈데이 후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신형 설계요. 완전히 새로운 버전이었어요. 기존 프로토타입을 넘어서는 거였습니다. 센서 맵의 오감 데이터를 메타데이터로 통합하는 거였어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아린이 설명했습니다. 센서가 온도를 재잖아요. 거기에 손촉감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예요. 매칭시키는 거죠.
센서 200도, 손 느낌 따뜻함. 이렇게요. 나중에 인공지능이 학습해요. 손 느낌을 예측하는 거죠. 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센서가 회전수를 재요. 거기에 귀로 들은 소리 스펙트럼을 추가해요. 매칭합니다. 회전수 6000, 소리 주파수 120Hz. 데이터가 쌓이면 인공지능이 배워요. 비정상 소리를 미리 예측하는 거죠. 천재적이었습니다. 센서 데이터와 감각 데이터를 융합하는 거였어요. 기계 언어와 인간 언어를 합치는 거죠. 하이브리드의 진화였습니다. 시작했어요. 설계팀을 다시 꾸렸습니다. 중국 엔지니어 20명, 김아린이 총괄 자문이었어요. 야심찬 프로젝트였습니다. 먼저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100명 엔지니어가 한 달간 작업했어요. 매번 오감 체크를 기록했습니다. 손 느낌을 점수화했어요. 1점에서 5점까지요. 소리를 녹음했습니다. 색깔을 사진 찍었어요. 냄새 강도를 기록했고요. 호흡수도 측정했습니다. 동시에 센서 데이터도 모았습니다. 온도, 압력, 유량, 회전수, 가스 농도. 모든 수치를 1초 단위로 저장했어요.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테라바이트 단위였어요. 두 데이터를 매칭했습니다. 시간 축으로요. 같은 순간에 센서 값과 감각 값을 연결했어요. 예를 들어 오전 10시 15분 30초, 온도 200도, 손 느낌 3.5점, 이런 식이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높을 때 손 느낌도 높았어요. 당연했죠.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같은 온도라도 손 느낌이 달랐어요. 왜죠? 분석했습니다. 습도 때문이었습니다. 센서는 습도를 안 재요. 하지만 손은 느껴요. 촉촉한 느낌이요. 온도가 같아도 습도가 높으면 더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손이 센서보다 정보가 많은 겁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전수가 같아도 소리가 달랐어요. 베어링 마모 상태 때문이었습니다. 센서는 회전수만 봐요. 하지만 귀는 소리 질감을 들어요. 매끄러운지 거친지요. 귀가 더 민감한 겁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인공지능한테 학습시켰습니다. 딥러닝 모델이요. 입력은 센서 데이터, 출력은 감각 데이터였어요. 학습하니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센서 값만 보고 손 느낌을 예측하는 거죠.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처음엔 60%였어요. 학습 데이터를 늘렸습니다. 70%가 됐어요. 모델을 개선했습니다. 80%로 올라갔어요. 3개월 후 90%를 넘었습니다.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신형 하이브리드요. 화면이 달랐어요. 센서 데이터 옆에 감각 예측값이 떴습니다. 손 느낌 예상 3.2, 소리 주파수 예상 118Hz. 이런 식이었어요. 엔지니어가 실제로 체크했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어요. 예측값과 비교했습니다. 거의 맞았어요. 오차가 10% 이내였습니다. 놀라웠어요. 기계가 사람 감각을 예측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진 않았어요. 가끔 틀렸습니다. 그럴 때 엔지니어가 수동으로 보정했어요. 그 데이터가 다시 학습됐습니다.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했어요. 점점 정확해졌습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명확했습니다. 신입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감각이 둔해도 괜찮았습니다. 기계가 예측해 주니까요. 화면만 보고 따라하면 됐어요.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겁니다. 하지만 베테랑도 필요했습니다. 예측이 틀렸을 때 보정해야 하니까요. 기계를 가르치는 역할이었어요. 신입과 베테랑이 협력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세대 간 기술 전수가 자동화된 거죠. 시험 가동했습니다. 신형 하이브리드로요. 신입 엔지니어한테 맡겼어요. 교육 하루만 받은 사람이요. 화면 예측값을 보며 조작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불량률 3.2%였습니다. 놀라웠어요. 하루 교육으로 이 정도면 대단한 겁니다. 베테랑한테도 시켰습니다. 5년 경력자요. 예측값을 참고하되 자기 감각도 썼어요. 둘을 비교하며 조정했습니다. 결과는 1.5%였어요.
더 나아졌습니다. 베테랑의 가치가 증명됐어요. 양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형 하이브리드를 20대 만드는 거였어요. 내년 상반기 목표였습니다. 투자금이 필요했어요. 100억 위안이요. 정부가 승인했습니다. 국가 프로젝트였거든요. 국제 협력도 확대됐습니다. 한국 기업 둘이 합류했어요. 센서 공급사랑 소프트웨어 개발사요. 일본 기업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재료 공급사였어요. 진짜 국제 컨소시엄이 된 겁니다. 김아린이 말했습니다. 이제 완성이에요. 한국의 시간, 중국의 규모, 일본의 정밀함. 셋이 합쳐졌어요. 누구도 혼자선 못해요. 함께니까 가능한 거죠. 맞아요. 제가 맞장구 쳤습니다. 기술은 협력이에요. 경쟁이 아니라요. 1년 후였습니다. 신형 하이브리드 첫 양산 라인이 가동됐어요. 개소식에 각국 대표가 왔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정부 인사들이요. 언론도 모였어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기념 연설을 했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1년 전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시작했어요. 불량률 92%였어요. 절망적이었죠. 하지만 배웠습니다. 한국한테요.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요. 감각을 신뢰하는 법을요. 오늘 우리는 1.5%를 달성했어요. 계속 말했습니다. 100배 개선이에요. 기적이죠. 하지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한국이 쌓은 20년, 일본이 다듬은 정밀함, 중국이 더한 규모. 모두 합쳐진 결과예요. 우리가 배운 건 장비가 아니에요. 철학이에요. 마무리했습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법이요. 순서를 지키는 법이에요. 감각을 신뢰하는 법이죠. 기계와 대화하는 법이고요. 이게 진짜 기술이에요. 숫자가 아니라 지혜예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오래 계속됐어요. 김아린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저를 껴안았어요. 잘했어요. 린웨이 씨. 이제 진짜 엔지니어예요. 숫자 너머를 보는 사람이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요. 라인이 가동됐습니다. 첫 웨이퍼가 들어갔어요. 15분이 흘렀습니다. 타이머가 00초를 가리켰어요. 웨이퍼가 나왔습니다. 검사했어요. 결과가 화면에 떴습니다. 불량률 0.9%요. 0.9요. 1%도 안 됐습니다. 완벽에 가까웠어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성공이었어요. 신형 하이브리드가 증명됐습니다. 기계와 사람과 인공지능의 협력이 최고를 만들었어요. 저는 챔버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댔어요.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규칙적이었어요. 완벽했습니다. 1년 전 처음 느낀 그 떨림이요. 이제는 친구 같았어요. 기계가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하단 타이머를 봤습니다. 15분 00초에서 다시 15분 00초로 돌아갔어요.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됐습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합격음이 울렸어요. 띠링. 김아린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린웨이 씨, 뭘 배웠어요? 이 1년간요. 생각했습니다. 대답했어요. 우리가 배운 건 장비가 아니에요. 시간을 존중하는 법이에요. 한국이 20년 쌓은 시간이요. 그 시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시간은 건너뛸 수 없어요. 존중해야 해요. 김아린이 웃었습니다. 정답이에요. 기술은 시간이에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차곡차곡 쌓여야 해요. 그게 진짜 실력이죠. 중국이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빠르게 배웠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상하이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높은 빌딩들이요. 빠르게 올라간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빠름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요. 탄탄함이 중요해요. 기초가 중요하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1년 전 저는 데이터만 봤습니다. 숫자가 전부였어요. 상관계수, 잔차, 표준 편차. 그것들로 세상을 이해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세상은 숫자보다 복잡해요. 감각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해요. 한국이 가르쳐 줬습니다.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코로 맡고 호흡으로 느끼는 법을요. 기계와 대화하는 법이요. 20년 쌓인 노하우를 겸손하게 배웠어요. 덕분에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차례죠. 베트남, 인도, 멕시코.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요. 우리가 받은 걸 돌려줘야 해요. 기술은 그렇게 이어져요. 바통 터치예요. 기마린이 떠날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대요. 아쉬웠어요. 1년간 함께 했거든요. 공항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게이트 앞에서 포옹했어요. 고마워요. 선생님. 제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기마린이 웃었습니다. 린웨이 씨가 한 거예요. 배우려는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오만하지 않았으니까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계속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약속할게요. 기마린이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게이트로요. 사라지기 전에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흔들었습니다. 고마웠어요. 진심으로요. 한국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92%에 갇혀 있었을 거예요.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20대 장비가 동시에요. 합격음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1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소리죠. 제 책상으로 갔습니다.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1년 전 첫 시연 때 찍은 거요. 저랑 기마린이 프로토타입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불확실했죠. 될지 안 될지요. 하지만 해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기장이요.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어요. 오늘 배운 것. 우리가 배운 건 장비가 아니었다. 시간을 존중하는 법이었다. 한국이 20년 쌓은 시간을 겸손하게 배웠다. 그 시간이 우리를 살렸다. 시간은 건너뛸 수 없다. 오직 존중하고 배우고 이어갈 뿐이다. 이것이 진짜 기술이다. 숫자가 아니라 지혜다. 노트를 덮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상하이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내일도 라인은 돌아갈 거예요. 모레도요. 계속요. 15분마다 웨이퍼가 나올 겁니다. 합격음이 울릴 거고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그 소리 뒤에 뭐가 있는지를요. 20년 시간이요. 수천 명의 손이요. 수만 번의 시행착오가요. 한국 엔지니어들이 쌓은 노하우요. 그걸 존중하고 배우고 발전시킨 우리 노력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기마린이었어요. 메시지였습니다. 인천 도착했어요. 수고했어요. 린웨이 씨. 한국에 놀러 오세요. 우리 공장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30년 된 라인이에요. 배울 게 더 많을 거예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가고 싶었어요. 한국이요.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30년 현장을요. 살아있는 역사를요. 답장을 보냈어요. 꼭 갈게요. 기다려주세요. 더 배우고 싶어요. 라인을 다시 봤습니다. 20대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띠링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15분마다요. 끝없이요. 이게 기술이에요. 멈추지 않고 이어지는 거요. 세대에서 세대로요. 나라에서 나라로요. 저는 이제 그 이어달리기 주자예요. 한국한테 받았고 다음 세대한테 줄 거예요. 바통을 떨어뜨리지 않겠어요. 소중히 이어갈 겁니다. 그게 제 책임이에요. 엔지니어로서요. 인간으로서요. 챔버에 마지막으로 손을 댔습니다. 떨림이 느껴졌어요. 규칙적이고 따뜻했습니다. 기계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고마워. 이해해줘서. 시간을 존중해줘서. 나도 고마워. 제가 속삭였습니다. 가르쳐줘서. 화면을 봤습니다.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15분 영영초를 향해서요. 그리고 다시 시작될 거예요. 영원히요. 멈추지 않고요. 시간은 그렇게 흐릅니다. 쌓이고 이어지고 발전하면서요.
우리가 배운 건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존중하는 법이었어요.